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연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PIF 준비 및 화장품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사항과 수출 시 주의사항 및 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 및 트렌드, 수출 절차를 6단계에 나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현지 책임자 선정이 필요하고 수출 전에 제품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PIF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고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신고를 위해서는 PIF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지 책임자는 제품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언제든지 PIF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PIF를 구성하는 정보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크게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각 구성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관리 서류 및 품질 개요입니다.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정보와 신고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제품, 책임자, 제조 수입업자 정보 등을 포함한 제품 신고서, 사본과 제품 성분표, 라벨, 정보, 제조 성명서, 안전성 평가 요약, 인체 건강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효능 근거 자료에 대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제조 성명서는 아세안 GMP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권장하지만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가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GMP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 그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ISO 22716이 있습니다. 파트 2, 원료 품질 데이터에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 성분의 규격과 시험법이 있는데요. 해당할 경우 각 성분의 규격에 상응하는 분석법과 성분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방향 물질의 경우 방향 성분의 명칭 및 코드 번호,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제향료협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선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아세안 화장품 과학기구와 더불어서 유럽 소비자용품 과학위원회 SCCS, 미국 화장품 성분 검토위원회 CIR과 같은 국제 권위기구가 평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원료의 안전성 데이터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 전성분표를 포함해야 하며 이때 성분 명칭은 INCI 명칭 또는 ACD에서 기타 승인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 밖에 성분 농도, 기능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 정보로 제조소 명칭, 주소, 국가명이 명시되어야 하고 제조 공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품 품질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완제품 규격 및 시험법과 제품 사용기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입증 자료입니다. 제품 성분 및 노출량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으로는 약학, 독성학, 의학 분야 또는 이와 동등한 분야에서의 학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화장품 사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소구하고 있는 제품 효능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식약청 제품 신고 사이트 노티피코스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자격으로는 제조업 허가증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조업자, 위임장과 일반 수입 면허, API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사와 위탁 제조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및 회사입니다. 만약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제품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10가지 정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정보, 상태, 제형, 유형, 사용법, 포장 형태, 제조업체 정보, 라벨링 정보, 신청 회사 정보, 그리고 전성분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 및 신청 서류 심사인데요. 신청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제출 후 심사 수수료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되어야만 신청 서류 심사가 시작되며 심사 내용은 신청 서류 양식과 성분 및 전성분표가 규제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심사 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 통보와 함께 제품 신고 번호가 부여되지만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분 규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성분은 네거티브 리스트와 파지티브 리스트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배합 금지 성분 목록이 있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지티브 리스트로는 배합 한도 성분 목록이 있고 해당 성분의 배합 한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지티브 리스트에는 화장품 사용 가능 성분 목록도 있는데 여기에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목록이 있으며 해당되는 기능으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라벨링 규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술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품에 필수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사용용도, 사용방법, 전성분, 제조국 및 제조사명, 수입사명 및 주소, 제조번호, 내용량, 사용기한, 제품 신고 번호, 그리고 사용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입니다. 전성분은 중량이 큰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내용량은 중량 또는 부피로 표기하고 미터법 또는 영국 표기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라벨링 정보는 인도네시아어가 필수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함께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준비 시 주의사항과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와 위임장 LOA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신고 및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현지 책임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제조사 또는 브랜드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책임자에게 제품 신고 및 수입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수입업체 측에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수입업체가 독점권을 부여받으면 브랜드사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신고 및 판매 권한을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들을 독점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른 수입업체를 선택하거나 제품 판매를 거부하려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점 조항을 피하거나 명시하지 않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유 판매 증명서 CFS에 관한 내용입니다. CFS는 BPOM이 심사 서류 정보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발급하므로 회사 정보와 제품명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품목이 이미 명확히 정해진 경우
신고 예정 품목을 한꺼번에 기재하여 발급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출 계획과 제품 정보가 정확히 확실한 경우에만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을 BPOM에 신고할 때 동일한 제품명과 원료로 구성된 제품이라면 포장 유형과 단위가 여러 가지더라도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수출 계획이 있는 포장 단위가 있다면 일괄 신고하는 것이 추가 신청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할랄 인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부터 화장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되는 매장에서 구분되어 진열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에는 돼지 성분 포함 등의 로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86% 이상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할랄 인증 제품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할랄 인증 취득을 희망한다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으로부터 신규 인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현지 생산시설의 OEM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할랄 로고는 2022년 3월 1일 변경된 것인데요. 해당 로고가 시행되기 전 제조 및 포장된 제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재고가 모두 소진된 후에는 새로운 할랄 로고로 판매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전체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주의사항 및 팁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화장품 인허가 절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